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폐혈증으로 위독하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젊네요. 이분이 사실 자발호흡이 이제는 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회복을 장담할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마디 말들이 군 관계자를 통해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를 살려주시라오요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저게 맞다면 말이죠. 네, 일단 지금 지난 주말부터 조금 호전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 병사가 워낙 젊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사실 이제 항생제를 하나 살려면 네. 거의 쌀 10kg을 줘야 항생제 아, 페니실린을 그렇습니까? 한 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생제가 그동안 거의 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50가지 약품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아마 효과를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3차 수술이 이제 곧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석혜균 선장도 3차 수술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의식은 돌아왔고 그래서 일단 지금 첫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이 병사가 일단 자발적으로 일단 넘어온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여기가 남쪽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일단 타이에서 온 게 아니고 일단 자발적으로 일단 기순했다. 이 사실만큼 일단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본인의 소속 그리고 본인의 나이까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이제 하사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입에서 저렇게 북한의 상황을 앞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상황의 호전 정도에 따르고 지금 잠깐 말씀을 나온 것처럼 거의 아직까지는 이제 눈을 깜빡여서 대화를 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맞으면 고개 한번 깜빡여라, 맞으면 뭐 눈을 두 번 깜빡여라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지만 그래도 몇 마디 말은 했던 것으로 보여요. 참 신기한 것이 이 나만의 노래, 뭐 일각에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아이돌 그룹 내지는 걸그룹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게 반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에서도 뭐 우리 소형 칩을 가지고 뭐 한국의 드라마 같은 걸 본다든가 아니면 또 군 당국에서는 그 JS 지역 주변 뭐 군사분계선에 계속해서 한국 노래를 확성기로 틀어주는 것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결심을 하고 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상대적으로 네. 가지고 오는 게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쭤보신 걸로 답을 드리자면 네. 뭐 정보가 있으니까 나도 왔었을 때 남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를 좀 뭐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겠지만 그런 가능성 기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태가 호전이 되면 기순 동기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도 브리핑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변에 이 사안이 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뜨거운 화제인가 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분은 생명이 지장이 없다고 했다가 어떤 분은 위독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노래까지 아이돌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다는 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국방장관까지 합참이나 육군, 국방부 말 조심하라 경고를 했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이제 관여된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정원도 비롯해서 기무사 또 뭐 이렇게 국방정보원 뭐 등등 해서 사실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고 또 이게 네. 지금 현재 중립국감시위원회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유엔사에 또 관할을 받거든요. 또 대대장 영웅 한 번 만들려다가 그렇죠. 어색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권한 자체는 보면 또 한미연합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여기에 지금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보 자체가 이제 제대로 그 어떤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국정 네. 교수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꾸 정보를 통제한다라는 이야기를 꽤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아마 이제 이 정부 합심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병사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이 기순용사의 어떤 그 건강 상태로 보자면 북한의 이 어떤 그 영양 공급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이스의 병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북한에서 좀 우대받는 병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또 특히 이제 나온 이야기가 보면 일단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는 네.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북 심리전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라는 걸 좀 반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걸그룹 노래들을 상당히 많이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틀어주면서 이 병사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17살 때 군대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5살이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복무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장기간 복무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아마 우리 노래를 많이 들어온 것 같고 네. 이제 그것에 대한 동경, 즉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북 심리전이 그래도 북한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JS 기순 상황 CCTV도 아직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26초 안에 편집하고 유리한 내용을 담으려고 한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빈축 살 수 있는 그런 건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일주일 넘게 침묵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군 1인자 황병서마저 처벌을 내렸다고 하고 트럭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워낙 시진핑 특사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정을 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아마 권력 투쟁이 사실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황병서, 김원홍을 지금 일단 검열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군의 2인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근데 2인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사실 그것도 지금 최룡해를 앞장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미 최룡해가 지난번에 황병서에 의해서 사실은 또 혁명화 조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내부의 권력 투쟁이 많다는 것이고. 오늘 나온 보도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환한 웃음, 트럭, 일선 현장 시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지금 뭐냐면 일단 있습니까? 트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자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네. 대북 제재 속에서도 저렇게 트럭을 만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 트럭을 움직일 기름이 없습니다. 아. 지금 왜냐하면 기름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네.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렇게 많은 트럭이 있어봤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북 압박 조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이번에 아마 중국 특사가 아마 가서 네. 김정은을 못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바로 중국 특사가 오자마자 바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금 9년 만에 네.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북한 입장에서 보면 더 지금 사실은 그 압박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표시로 아마 저렇게 차에 가서 저렇게 이제 과시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과 함께 기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로 해서 저런 시설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사실 북한 김정은으로 봐서는 큰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잇따라 서방 외신은 회충이 나오는 이 군인의 인권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본인의 건강 상황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분열과 통합의 기로에 있을지 안철수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요. 잠시 뒤에 위원님 여쭤볼게요. 끝장 토론 계셨다가 나오셨다고 해가지고요. 먼저 전운이 감돌았던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여러 가지 당내 공감대 형성하고 논의의 시작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생각들 정리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 글 중심으로 오늘 정리된 생각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저 의원들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건 아니고요. 안철수 대표의 지금 의원총회 한참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장진영 의원님, 현장에 계셨을 때 안철수 대표가 저 의원총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모두 발언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저 회의하다가 방송 네. 때문에 잠깐 뛰쳐나왔습니다. 아이, 근데 감사합니다. 안 대표께서 이제 전체 의원들이 토론할 주제를 먼저 발제를 했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진단, 그다음에 우리 당이 갈 길,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통합을 하자는 겁니까? 이 외연 확장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 이런 네. 이제 현재 현상을 진단을 하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당으로 올라서야 된다라는 갈 길을 제시하고, 그 방안이 뭐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네. 최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네. 주로 이제 호남의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바른정당과 한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3당 통합을 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의 논조리들이 네네.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대표가 그런 3당 통합 이 얘기는 내 인생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쐐기를 네. 받고 이제 다른 의원들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오찬까지만 하더라도요. 안철수 대표가 뭐 통합 이런 데까지는 조용히 듣고 당장은 추진하지 않고 의견을 들을 것처럼 하다가 그 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 얘기를 한 거 보니 갈짓자가 아니냐. 이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반복하고 있고 신뢰를 상실하면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모호하다라는 입장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그 안 대표가 확실하게 네. 그런 거 없다. 우리 이렇게 독자적으로 간다. 이걸 좀
그런 말을 확실하게 듣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뭐냐면 호남이 우리 지지 기반이라 이 자체는 확실히 인정을 하되, 그러나 호남을 이제 등에 업고 말하자면 네. 호남을 배경으로 해서 자꾸 당에서 안 대표한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안 대표 진로를 계속 뭐 막고 나서고 또 이 당의 주도권을 계속 쥐려고 하는 그 호남 출신의 일부 중진들에 대해서는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표는 대표답게 앞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텐데 네. 당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분열상이 생기고 대표보다 더 큰 영향력, 더 큰 목소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당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당이 앞으로 정말 확실하게 가려면 현재로서는 현재 입장에서 제3당의 지위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앞으로 이 정권을 갖는, 그러니까 네.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당내에서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부터 좀 극복하고 좀 뛰어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미래가 없다. 이 국민의당은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런 분들은 현상 말하자면 유지주의자니까 네. 그 안 대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이런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입장이 서로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요. 안철수 반대 쪽으로 가신 분들, 이 평화개혁연대라는 말까지 있었었는데요. 분위기는 지금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고 있습니까? 위원님 들어가셨을 때 보면요. 제가 지금 발언을 한 3분의 1 정도 듣다가 네. 나왔는데요. 주로 이제 그 앞에 다른 국회 회의 때문에 네. 호남 의원들이 발언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호남의 분위기는 이제 그 바른정당과 통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의혹 때문에 굉장히 아주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제 네. 그런 민심 때문에 호남 의원들은 그 통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나타냈고요. 이제 수도권 의원들, 그다음에 네. 비호남 의원들,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뒤에 이어졌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말을 바꿨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네. 정동영 의원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선 때도 TV 토론할 때 통합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지금 말을 바꿨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네. 바른정당이 그때 이제 20명이었고 20명 중에서는 이제 20명이 아니죠. 그때 그때는 33명이었고 네. 그다음에 20명으로 줄었고 그 단계에서 김무성 대표 등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네. 정체성이 너무 달라서 통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간 다음에는 지금 있는 분들이 순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이 능히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통합을 지금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의 안철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다라고 대체적으로 공감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행사를 보면 이분의 앞으로 행보나 비전이나 가치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 조계사를 찾았더라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물론 조찬 회동 이후에 기도를 하고 합장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게 마음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근데 구충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역시 의사 출신이셔서 북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또 갖고 계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런 여러 행사들을 꼭 하셔야 됐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11월 3일 날 카톨릭의 세례를 받으셔서 그걸로 또 이슈가 많이 되셨는데 바로 또 오늘 같은 날에 조계사를 찾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왜 가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부충제 문제 관련해서도 그냥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냥 코멘트를 해야 된다라고 한 생각 때문에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오늘같이 끝당 토론 앞두고 있는 당의 존폐가 이렇게 있는 날에는 조금 더 숙고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은 좀 듭니다. 숙고하는 이미지 때문에 절에 가신 거 아닐까요? 그보다는 제 생각할 때는 안 대표는 이미 자신의 길은 네. 확고하게 이미 결심은 섰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속으로 말이죠. 어떤 무슨 그런 결기를 보인다든가 이것보다는 일상의 이 당 대표로서 모든 행사는 다 이 소함으로써 네. 말하자면 진짜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전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인도적 지원도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랬다가 이번에 왜 이제 구충제 그러냐 그러는데 근데 안 대표 이야기도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그 주민들 무슨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번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충제는 보내는 것은 네. 그것은 뭐 안 대표 생각도 온당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이제 안 대표는 이번에는 좀 더 아주 좀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 당에서 그 고민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의연하게 태연하게 네.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 어쩔 수 없다. 강경한 입장이신가요? 오늘 끝장 토론은 몇 시까지 합니까?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의원들이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네. 또 반박과 재반박하는 거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6시쯤 마무리될 거라고 해서 그거는 끝장 뭐 토론의 끝이 나 있거든요. 전혀 그건 그렇지 네. 않고요. 다만 오늘 토론이 끝이 아니고요. 네. 내일부터 이제 또 다시 원외위원장들, 그다음에 당원들 뭐 이렇게 네. 계속 그 여론 수렴을 하는 네. 그런 절차를 밟아갈 거고 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결심이 단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계사를 찾으신 것도 네. 아마도 그런 자신의 그 마음을 가다듬고 네. 결기를 되새기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라톤 하신 것도 그런 걸까요? 마라톤이요? 네. 글쎄요. 5km 갖고는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면 더 지금 사실은 그 압박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표시로 아마 저렇게 차에 가서 저렇게 이제 과시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과 함께 기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로 해서 저런 시설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사실 북한 김정은으로 봐서는 큰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잇따라 서방 외신은 회충이 나오는 이 군인의 인권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본인의 건강 상황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분열과 통합의 기로에 있을지 안철수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요. 잠시 뒤에 위원님 여쭤볼게요. 끝장 토론 계셨다가 나오셨다고 해가지고요. 먼저 전운이 감돌았던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여러 가지 당내 공감대 형성하고 논의의 시작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생각들 정리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 글 중심으로 오늘 정리된 생각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저 의원들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아니고요. 안철수 대표의 지금 의원총회 한참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장진영 의원님, 현장에 계셨을 때 안철수 대표가 저 의원총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못... JS 기순 상황 CCTV도 아직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26초 안에 편집하고 유리한 내용을 담으려고 한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빈축 살 수 있는 그런 건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일주일 넘게 침묵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군 1인자 황병서마저 처벌을 내렸다고 하고 트럭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워낙 시진핑 특사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정을 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적인 아마 권력 투쟁이 사실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황병서, 김원홍을 지금 일단 검열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군의 2인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근데 2인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사실 그것도 지금 최룡해를 앞장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미 최룡해가 지난번에 황병서에 의해서 사실은 또 혁명화 조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만큼 내부의 권력 투쟁이 많다는 것이고. 오늘 나온 보도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환한 웃음, 트럭, 일선 현장 시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지금 뭐냐면 하고 일단 있습니까? 트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자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네. 대북 제재 속에서도 저렇게 트럭을 만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 트럭을 움직일 기름이 없습니다. 아. 지금 왜냐하면 기름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네.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렇게 많은 트럭이 있어봤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북 압박 조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이번에 아마 중국 특사가 아마 가서 네. 김정은을 못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바로 중국 특사가 오자마자 바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금 9년 만에 네.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눈을 깜빡여서 대화를 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맞으면 고개 한번 깜빡여라, 맞으면 뭐 눈을 두 번 깜빡여라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지만 그래도 몇 마디 말은 했던 것으로 보여요. 참 신기한 것이 이 나만의 노래, 뭐 일각에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아이돌 그룹 내지는 걸그룹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게 반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에서도 뭐 우리 소형 칩을 가지고 뭐 한국의 드라마 같은 걸 본다든가 아니면 또 군 당국에서는 그 JS 지역 주변 뭐 군사분계선에 계속해서 한국 노래를 확성기로 틀어주는 거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결심을 하고 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상대적으로 네. 가지고 오는 게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쭤보신 걸로 답을 드리자면 네. 뭐 정보가 있으니까 나도 왔었을 때 남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를 좀 뭐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겠지만 그런 가능성 기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태가 호전이 되면 기순 동기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도 브리핑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변에 이 사안이 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뜨거운 화제인가 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분은 생명이 지장이 없다고 했다가 어떤 분은 위독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노래까지 아이돌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다는 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국방장관까지 합참이나 육군, 국방부 말 조심하라 경고를 했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이제 관여된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정원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폐혈증으로 위독하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젊네요. 그 이분이 사실 자발 호흡이 이제는 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회복을 장담할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마디 말들이 군 관계자를 통해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를 살려주시라오요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저게 맞다면 말이죠. 네, 일단 지금 지난 주말부터 조금 호전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 병사가 워낙 젊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사실 이제 항생제를 하나 살려면 네. 거의 쌀 10kg을 줘야 항생제 아, 페니실린을 그렇습니까? 한 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생제가 그동안 거의 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50가지 약품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아마 효과를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3차 수술이 이제 곧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석혜균 선장도 3차 수술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의식은 돌아왔고 그래서 일단 지금 첫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이 병사가 일단 자발적으로 일단 넘어온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여기가 남쪽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일단 타이에서 온 게 아니고 일단 자발적으로 일단 기순했다. 이 사실만큼 일단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본인의 소속 그리고 본인의 나이까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이제 하사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입에서 저렇게 북한의 상황을 앞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상황의 호전 정도에 따르고 지금 잠깐 말씀을 나온 것처럼 거의 기무사 또 뭐 이렇게 국방정보원 뭐 등등 해서 사실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고 또 이게 네. 지금 현재 중립국 감시위원회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유엔사에 또 관할을 받거든요. 또 대대장 영웅 한번 만들려다가 그렇죠. 어색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권한 자체는 보면 또 한미연합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여기에 지금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보 자체가 이제 제대로 그 어떤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국종 네. 교수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꾸 정보를 통제한다라는 이야기를 꽤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아마 이제 이 정부 합심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병사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이 기순용사의 어떤 그 건강 상태로 보자면 북한의 이 어떤 그 영양 공급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이스의 병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북한에서 좀 우대받는 병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또 특히 이제 나온 이야기가 보면
일단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는 네.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북 심리전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라는 걸 좀 반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걸그룹 노래들을 상당히 많이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틀어주면서 이 병사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17살 때 군대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5살이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복무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장기간 복무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아마 우리 노래를 많이 들어온 것 같고 네. 이제 그것에 대한 동경, 즉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북 심리전이 그래도 북한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